안녕하십니까. 은평구청 2020년 온라인 설명회 강연을 맡게 된 1328 대학진학연구소 이훈복 부소장입니다. 이번 2020년 은평구청 온라인 설명회는 총 14회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은평구청 온라인 설명회 강연 내용은 2021학년도에 고3을 위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가이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것이고, 고1, 2 학생들을 위해서는 2022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변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고입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학습을 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시간으로 고3을 위한 2021학년도 입시 전반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일정과 그 주요 변화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그러면서 모든 일정이 2주 정도씩 다 늦춰지면서 일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정을 좀 보면은 수능시험 일정도 2주가 늦춰졌거든요.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일은 12월 13일에 시행이 되고, 성적 통지일은 12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가 되는데요. 이 일정은 대학별로 3일 이상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전형 기간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일정 마감일 다음 날인 9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면접고사나 실기고사,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모든 일정들이 시행이 됩니다. 수시 모집 전형 기간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 다음 날인 9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그 기간 안에서 대학별로 논술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의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12월 27일이고, 그리고 수시 모집을 6번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 기간에 등록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개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록 기간은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등록을 한 다음에 대체적으로 그 복수 합격하는 인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복수 합격한 인원들 자체가 한 개 대학만 선택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원 합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충원 합격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고, 그 등록 기간은 1월 5일까지로 수시 모집은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7일부터 1월 11일이고, 그 가군과 나군, 다군으로 이제 전형 기간이 이루어지는데, 가군의 전형 기간은 내년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그리고 나군의 전형 기간은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다군의 전형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고, 그리고 정시 모집의 최초 합격자 말일은 2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의 등록 기간은 내년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고, 그리고 최종 등록 마감일은 2월 19일이며, 그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에서 충원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추가 모집도 이루어지는데요. 그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와 전형 기간은 내년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럼 올해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같은 경우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3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대학별로 원서 접수 마감일이 다양하고, 그리고 같은 날 마감하더라도 마감 시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시유강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 일정에 맞게 원서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별로 마감일과 아니면 마감 시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9월 25일에 마감하는 대학들은 좀 교대가 조금 많이 있고요. 그런데 9월 25일 날 17시까지 마감하는 대학은 경인교대와 고려대 서울 캠퍼스, 그다음 연세대 서울 캠퍼스, 대전 가톨릭 등 총 4개 대학이고,
그리고 18시까지 마감하는 대학은 공주교대, 공주대, 서울교대, 서울대가 9월 25일 18시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 마감하는 대학은 추천교대고 9월 27일 날 18시까지 마감하는 대학은 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대부분의 대학이 마감을 하는데요. 여기서 유념해 보셔야 될 부분은 9월 28일 날 오후 4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은 2개 교가 있는데요. 한 개 대학은 칼빈대이고 한 개 대학은 한국체대입니다. 그리고 17시에 마감하는 대학은 카이스트, 가톨릭대, 건국대 서울 캠퍼스, 그다음 명지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아주대, 청주교대 등 한 30개 교가 28일 날 17시에 마감을 하게 되고요. 9월 28일 18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해당하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디지스트, 그다음에 지스트, 경북대, 동덕여대, 숭실대, 인하대, 그다음에 홍익대 등 총 125개 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8일 날 19시에 마감하는 대학은 K시대, 가야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충북대, 한밭대 등 11개 교가 해당이 되고 9월 28일 날 자정까지 원서 접수 받는 대학이 있는데 경동대, 신한대 한국국제대 등 3개 교는 말일날 24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는 것도 특이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별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는 마감일과 마감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대학에 대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몇 시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마감 시간까지 경쟁률을 보고 마감 시간까지 이제 원서 접수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시 모집 주요 변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겠는데요. 올해 어떤 수시 모집의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0.3%포인트가 감소를 해서 전체 인원 34만 7,447명 중에 수시 모집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26만 7,374명으로 총 전체 모집 인원의 77%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는 전년도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화와 특징을 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수시 모집은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되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5%를 선발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2%를 선발을 하면서 거의 다 학생부 위주로 이제 수시 모집은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으로 11,162명을 선발하면서 4.2%포인트의 어떤 인원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2020학년도보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3%포인트 감소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수시 모집 인원이 이제 줄어든 거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서 정시 모집 인원을 조금 확대를 하라는 어떤 그런 의도에 의해서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점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컸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지는 못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만 정시 모집 비율이 좀 늘어나면서 수시 모집의 어떤 감소폭은 0.3%포인트밖에 감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통계가 잡혔습니다. 세 번째로 수시 모집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를 했는데요. 일반 전형과 고른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반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46.9%를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모집 인원은 12만 5,467명이고, 그 다음에 정원내 특별 전형은 44.4%를 모집을 하는데 모집 인원은 11만 5,067명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에서 전년도에 12만
2,650명을 선발했던 것에서 12만 5,467명을 선발을 하는 것으로 전년도 45.6%를 선발했던 것보다 폭 상승을 해서 46.9%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가 국가보훈 대상자 등을 이제 대상으로 선발하는 고등기 대상자의 경우도 전년도에 22,172명을 선발했던 것에서 23,053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소폭 증가를 하는 것으로 선발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 같은 경우도 10% 비율로 좀 비율로 봤을 때는 동일하지만 모집 인원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26,820명을 선발했던 것에서 26,84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개화학과 특별 전형이나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 나머지 모집 인원들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부 위주 선발 비중이 0.2%포인트 증가를 했는데요. 좀 전형별로 좀 알아보면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좀 소폭 감소를 하게 됐고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보다 좀 증가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42.4%를 선발했던 것에서 1%포인트 하락한 42.3%포인트를 146,924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전년도에 24.5% 선발했던 것에서 0.3%포인트 상승한 24.8%로 비율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모집 인원은 올해 86,08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어떤 학생부의 선발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0.2%포인트 늘어난 23만 3,701명을 선발하는데 이거는 전국 대학을 봤을 때 이제 학생부 위주의 어떤 선발 비중이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선발 비중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되게 크게 나타나는데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에는 이거와는 좀 다른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논술 전형의 비중이 좀 높고 수시 모집에서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실기 전형 이런 순으로 어떤 나타나게 되는데 주요 15개 대학의 비율을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5.8%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7.8%, 그다음에 논술 전형으로는 11.5%였던 비율로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서울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어떤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어떤 더 중점을 두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논술고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1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논술고사는 31개 대학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162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984명이 줄어든 어떤 인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고사의 어떤 경쟁률 자체는 조금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전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전년도에는 31개 교에서 12,146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에는 31개 교에서 11,162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술고사의 어떤 반영 비율을 조금 알아보게 되면 건국대 서울 캠퍼스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 서울 캠퍼스와 미래 캠퍼스가 이제 논술고사 100%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60에서 90%의 어떤 비율 자체로 논술 반영 비율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인원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984명이라는 인원이 줄긴 했지만 어떤 대학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도 있고 모집 인원이 전년도와 동일한 대학도 있고 또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또 줄어든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인원을 좀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대는 118명을 증원해서 선발하고요. 그리고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울산대, 한국외대 글로컬 캠퍼스는 전년도와 동일한 인원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준 인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그 감원한 인원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게 되면 가장 많은 인원을 그 감원한 대학은 연세대학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연세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607명을 모집했던 것에서 38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223명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38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216명을 모집하면서 171명이 줄어든 모집 인원으로 선발을 하게 된 점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단하게 좀 논술 반영 비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건국대와 연세대 서울 캠퍼스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논술고사 100%로 가장 논술고사의 반영 비율이 높게 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홍익대 서울 캠퍼스가 90%, 덕성여대, 서강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서울 캠퍼스 등 5개 대학이 80%를 논술 비율로 반영하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한 70%대의 어떤 선발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경희대, 부산대, 한국외대 등 16개 대학은 한 70%의 반영 비율로 논술고사를 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국대 서울 캠퍼스나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등 8개 대학은 논술 반영 비율이 60%로 학생들을 이번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했던 서울시립대가, 여기서 보시면 서울시립대가 전년도에는 1단계에서 논술고사 100%로 4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논술고사 60%, 1단계 성적 60%, 학생부 성적 40%로 최종 선발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냥 일괄합산 전형으로 논술고사 60%, 학생부 40%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논술고사 전형에서의 좀 특이한 변화된 특징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전형은 대부분 그러니까 논술고사 반영 비율이 높긴 하지만 논술고사의 그 성적이 당락을 다 가르기 때문에 논술고사 전형으로 지원을 좀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논술고사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그 적성고사 전형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적성고사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뭐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그 교과 성적에 대한 어떤 강점을 보이지 못해서 그거를 좀 만회하고자 지원을 많이 하는 전형인데요. 이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이제 폐지를 하면서 적성고사 전형을 폐지를 하면서 12개 교에서 11개 교로 줄게 되었고요. 모집 인원 자체도 304명이 줄어든 모집 인원으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성고사 전형은 정시 모집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고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교에서 4,485명이 적성고사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적성고사 대학을 좀 실시하는 대학들을 보시면요. 그 적성고사의 모든 대학의 반영 비율은 학교생활기록부 60%와 적성고사 40%로 이제 대부분 선발을 하는데요. 적성고사의 경우에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가지고 대학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천대와 을지대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보게 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 과목만 본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영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영어 과목을 출제 과목으로 해서 적성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보면 그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304명이 줄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천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서경대학교하고 그리고 평택대학교하고 한신대학교는 오히려 모집 인원을 좀 늘려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 다음 삼육대,
그리고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을 줄여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전년도와 동일한 모집 인원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모집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들과 소폭이지만 좀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선발을 하고 서경대는 2명, 평택대는 1명, 그 다음에 한신대는 51명을 증원하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대학들을 살펴보면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30명을 감원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 삼육대는 4명, 그리고 을지대는 72명,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는 100명을 감원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고사와 논술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구체적으로 시행 방식과 대학별로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어떤 난이도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준비를 해 드릴 건데요.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능시험과 같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난이도는 수능시험이 100%라고 하면 수능시험보다 난이도는 한 7, 80%로 조금 쉽게 출제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중위권 친구들이 인서울대학이나 수도권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많이 활용되는 전형인데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이 전형은 사라진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지역인재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394명을 증원해서 선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유리한 대학들인데 지금 은평구 같은 어떤 수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전체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83개 교에서 16,127명을 선발했었는데요. 올해는 학교수는 똑같지만 인원수가 16,521명으로 전년도보다 394명을 증원하여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의학학 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의학학 계열을 희망하는 어떤 친구들이 지방의 의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서울이나 수도권 친구들과의 어떤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전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늘어났다는 것이 어떤 수도권 친구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전체적인 어떤 일정과 변화된 일정과 그리고 수시 모집의 올해 주요 특징과 변화된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떤 경쟁률이라든가 지원 전략 자체를 알고 수립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수시 모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수시 모집 일정과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을 포함한 전체적인 2021학년도 입시 변화된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2021학년도 변화된 특징을 우선적으로 알아본 이유는 그거를 알고 전략을 세울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경쟁률이나 어떤 지원 성향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의 변경 사항이나 특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보다 나은 어떤 본인한테 유리한 어떤 지원 전략을 가지고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차 강연을 마치고 2화에서는 수시 모집 어떤 전형 유형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에 맞는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